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검찰 개혁안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간 안인데 검찰 개혁과 수사는 별개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윤 총장의 답안지 내용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그동안 여권에서 내놨던 개혁안보다 한 발 나간 것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는 고소고발 없이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청와대 하명수사 등 정치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늘 전국 6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곧바로 6곳도 필요 없이 절반인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한 겁니다. 외부기관 27곳에 파견된 검사 57명을 복귀시키고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온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실현하려는 개혁 방안입니다.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에게 제공돼온 전용 차량은 법무부의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오늘부터 바로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국 장관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안지를 제출받은 청와대는 일단 합격점을 줬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성의를 보였다는 반응인데요.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유승진 기자가 청와대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자 청와대는 2시간 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개혁안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것과는 달리 윤 총장의 특수부 폐지안이나 파견검사 복귀 등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평가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총장이 즉각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검찰의 자체 개혁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입구에는 이렇게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을 대비한 건데요. 소환을 공개하면 여권, 비공개하면 야권의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소환 방식을 두고 검찰은 애초 통상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일반 사건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1층 출입문으로 출석시키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두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소환 방식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출입구 등을 통한 비공개 소환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소환돼 있는 동안 검찰청사에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연이어 건강 문제를 거론하는 마당에 공개 소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나 조 장관이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처럼 정경심 교수의 소환 날짜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정 교수 측과 소환 날짜를 협의 중인 검찰은
모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경심 교수님 검찰 소환 통보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정 교수 소환 시점 협의는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수사 상황과도 연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를 불법 운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씨의 구속기간은 모레 끝납니다. 정 씨가 모레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의심되는 정 교수가 공소장 내용을 파악하기 전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일인 모레 소환 조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교수 조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펀드 운용사 실소유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조사 횟수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대통령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내놨어요. 청와대 마음에 드는 내용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숙제에 검찰이 답안지를 제출한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이 이렇게 A4 용지 한 장짜리 분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뛰어넘는 내용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요, 필요한 방안이고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패스, 합격정이라는 평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도 검찰 발표 이후 바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냈어요. 그 정도로 내용이 괜찮았나 보죠, 청와대 보기에. 일단은 검찰이 생각한 검찰 개혁이요, 압축적이었고 예상 밖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한다라는 답안입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한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키운 상황에서 이 조국 장관 수사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 오늘 검찰 개혁안 중에 이거 하나 짚어봅시다.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밖에 나가 있는 검사들을 많이 끌어오겠다는 것인데, 검찰은요, 현재 국회부터 법무부, 국정원, 감사원 등 총 37개 기관에 10명이 넘는, 50명이 넘는 검사를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법률, 자문부터 시작해서 기관 간의 소통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 이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청문회 준비팀으로 지원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일각에서는요, 이 법무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 법무부의 힘도 빠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청와대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사이에 청와대와 검찰 긴장이 좀 누그러지는 건가요? 일단은 아니요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숙제, 거기에 대한 답안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윤 총장이 구상했었고 또 약속했었던 내용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이 조국 장관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여권 지지자들의 프레임에 이 정면으로 맞서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은 여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답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